전후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상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동안에 그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을 외면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감정이 막혀 있는 거예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상실에 대한 고통이 큽니다. 몇 년 전에 상상치 못한 트라우마 사건 이후로 전과는 달리 많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오늘도 떼어올 서류가 있었는데 어떻게 발급기관에 다녀오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식이 없었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호되게 혼났으며 많이 속상했고, 저도 반복되는 이런 경험에서 좌절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럴수록 과거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밝고 씩씩했으며 사람들과 아주 쉽게 친해지고 머리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미움을 쉽게 받고, 전에 수업 때 어떤 교수님이 다른 학우와 대화를 할 때 교수님께서 그 학우분에게 웃어주시면서 칭찬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속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희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서글프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실한 건 너무 많네요. 예전에 있던 친구들에게 존중해주며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줄 걸. 그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저희 고민만 푸념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안 한 게 제 잘못이라고 느껴져요. 너무 미안하고 찡하네요. 네. 햇살님이 이전에 생명의 이름님처럼 몇 년 전에 상상치 못한 트라우마 사건 이후로 많이 위축된 느낌 비슷하게 또 표현하셨고, 하지만 조금 또 다르게 내가 그 사건 전과 후로 너무 사람이 바뀌었다,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그 전의 나를 잃어버린 느낌, 전의 나 자체일 수도 있고 내 주변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의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와닿았던 거, 인상적이었던 거는 마지막에 예전에 있던 그 친구들한테 존중해주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줄 걸. 그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저의 고민만 푸념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 안 한 게 제 잘못이라고 느껴지네요. 너무 미안하고 찡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후회도 같이 돼요. 상실만으로도 힘든데 내가 이런 후회까지 해서 고통이 추가됩니다. 햇살님도 그 표현을 하신 게 너무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그러는 또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또 사연을 쓸 때 마음과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읽으면서 같이 여기서 볼 때의 마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햇살님? 사연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 느낌이 또 굉장히 중요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얘기하실 수 있으면은 지금의 느낌에 우선 집중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면 거기서 같이 얘기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쓰시는 동안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가 불편하고 힘든데 어디서부터 내 감정을 이렇게 추적해 가봐야 될지 모르겠다, 감정일기를 뭐 써보는 거 제가 권유드려도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마음인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 접근 자체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방법, 가장 괜찮은 방법이 뭐냐면은 현재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한테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Here and Now라고 표현을 하고, 레지던트 때부터 정신과에서 수련받을 때부터 그 훈련을 많이 받아요. 뭔가 막 산만해지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담자분의 얘기를 들을 때도 막 복잡하면은, 그거를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나의 생각과 감정 같은 내면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보통 내 내면에 있는 일은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인식하는 손쉬운 방법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느끼는 나의 내면을 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햇살님이 오늘 얘기를 해주신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뭔가 상실에 대한 고통, 전과 지금이 비교되는 이런 뭔가 괴로움이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이 감정이 확 느껴지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 계기, 그거를 표현을 오늘 있었던 걸로 잘 표현을 하신 거예요. 현재의 나의 접점을 내가 잘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햇살님으로 치면은 서류 띄는 그 사건, 서류 띄는 거, 발급기관 다녀오는 거,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저도 몰라요. 다 그때그때 지식 없고 뭐 검색해보거나 알아본 다음에 가는 거죠.
그리고 쉽지 않아요. 처음 해보는 거 별거 아닌 거지만 처음 해보는 거는 원래 쉽지가 않은 것도 많고, 근데 본인은 그 뭔가 일상생활에서 도전하는 게 난 너무 어려운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거를 도전하는 거, 어려움이 원래 있었고 쉽지 않았는데도 했는데 거기서 뭔가가 사람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요게 이제 뭔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얘기하실 수 있으시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류 띄러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부모님은 이 일로 인해서 나를 뭐 혼내고 소리 지른 건데 그게 뭐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지, 이게 빠져 있어요. 그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 감정을 헤아리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표현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조금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쭉 읽었을 때 느낌 여쭤봤더니 그냥 제가 읽었을 때 편안했다, 선생님께서 따뜻한 말씀으로 읽어주셔서요, 예, 그런 느낌을 받으셨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감정적으로 믿고 편안하게 안정적인 느낌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제가 계속 기억을 못하니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왜 기본적인 것도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이런 얘기를 막 하셨네요. 소리를 지른 게 괴성을 지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네요. 병원에 할아버지가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출입증 카드를 병실에 실수로 놓고 와서, 근데 그렇구나.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뭐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도 뭐 많이 하는 실수 같은데 그런 게 있네요. 쓰셨습니다. 지금 아까 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1대1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또 누군가, 관중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관중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은 그 느낌이 또 내 안에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입체적이 또 되는 겁니다. 본인은 눈으로 본 게 간호사가 나를 보면서 찡그렸다, 이런 감각이 이제 딱 인식된 게 있는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지금 그 간호사가 나를 보면서 찡그린 게 왜 찡그린 건지, 속으로 무슨 생각하거나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추측이 또 내 안에서 이미 있습니다. 간호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간호사가 찡그린 그 표정을 내가 인식하는 내 마음의 내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를 여쭤본 건데 또 사건이 있는 거예요. 간호사님께서 누구 보호자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쵸? 제가 그 순간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제 이름을 말했더니 찡그리셨다. 아까 얘기하신 게 그거구나.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그게 익숙해요. 주로 누구 보호자냐고 물어보는 그 환자명을 주로 이제 말하는 게 간호사한테는 익숙합니다. 그게 병원 시스템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 얘기를 하신 거는 이해가 돼요. 뭐였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에요. 누구 보호자냐고 물어봐서 내가 그거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내 이름 말했을 때 찡그린 그 간호사의 표정을 내가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내적인 경험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땠어요? 무슨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있으셨나요? 간호사님이 찡그리셔서 그분이 그런 것도 못한다고 깔볼 것 같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막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좌절이 됐다. 난 성인인데 이런 생각이 드셨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인이면 뭐 실수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이신 게 있나 봐요. 성인이면 실수하면 안 된다. 성인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하면 안 된다. 병원 시스템도 다 알아야 된다. TER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상태와 관련이 많아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는 마주치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분명히 여기도 이제 작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식으로 뭔가가 위축이 돼 있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일 때는 악순환이 자꾸 일어나요. 집중력 같은 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또 내가 자신감을 또 잃어요. 그게 이제 간호사의 그런 표정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어떤 혼내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악순환. 그래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유가 뭔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아마 추정이 돼요. 몇 년 전에 상상치 못한 트라우마 사건 이후로 그 전후로 많이 비교되는 거 보면은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또 역시 표현을 안 하신 거예요.
또 이응영 님도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어렸을 때 자꾸 혼나고 자라면 부정적인 피드백 하나하나에 엄청 위축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조금이라도 뭘 잘못했을 때 남한테 깔보움 당할까봐 겁나요. 머리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건 알아도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머리로 이미 뭐 다 알아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사적으로 되니까. 과거에는 말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잘한다고 찬사받았다. 그쵸. 그러다가 지금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변화된. 분명히 무슨 말의 능력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고 능력 자체, 논리 능력 자체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감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감정적으로 충격이 있고 고통이 크면 위축이 되고, 그 상태에서는 내가 능력 발휘가 안 돼요. 그래서 논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말도 뭔가가 유창하게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감정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을 잘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여기 사연에도 없고 지금도 하시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결국 집중해야 될 거는 그거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내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후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상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는 동안에 그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을 외면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그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더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적인 이유는 가운데 있는 그 사건의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고 앞뒤만 자꾸 비교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더 이게 힘들어진다. 아마도 햇살님은 지금 좀 여기서 얘기하시기 힘들까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존중하고, 감정일기든 전문가의 도움이든 믿는 사람한테 조금씩 얘기하면서 수용받는 경험이든 뭐든지 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한번 접근해서 극복하는 경험을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